예, 세계는 지금 서구 문화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프리카의 대부분,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원시부족, 그리고 중국의 상당 부분, 그리고 이슬람 문명권을 제외하고는 서구 문화가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거예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치, 경제, 관습과 제도, 그리고 우리의 의식주 생활문화, 나아가서 사고방식, 그리고 행동 양식 모두가 서구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수백 년 동안 지식인층이 이 중국의 문물을 숭상하고 흠모하는 모화사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 모화사상이 좀 시들어갈 때 서구 문물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서구의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순수한 문화를 꽃 피울 겨를이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에게 옷 하면은 어떤 것이 떠올려집니까? 아마 일상적으로 입고 계시는 이 서양식 옷이 떠올려질 것입니다. 옷 했을 때 한복이 먼저 떠올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중국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옷이라는 단어를 줬더니 자신들의 관습적으로 입는 이 전통 복식을 떠올린답니다. 그들은 양복을, 그들은 이제 서복이라 그러는데요, 양복을 떠올리지 않는답니다. 이건 굉장히 대조적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전통이 이미 너무나 타자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비춰봐야, 타자의 거울에 나를 비춰봐야 될 정도로 이제 나를 규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져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술대학에 시험을 보려고 고등학교 시절에 화실을 찾아갔더니 아그리빠를 그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그리빠, 줄리앙, 비너스 이런 석고상이 있다는 거 잘 아시죠? 아그리빠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충성스러운 부관입니다. 나중에 사위가 된 사람이고요. 줄리앙은 메디치가의 청년입니다. 로렌초의 아들이죠. 비너스는 실존 인물은 아니지만 이 그레코 로만 미의 이상상입니다. 이제 실력이 좀 붙으니까 카라카라를 그리라고 하더라고요. 카라카라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또 실력이 늘어나니까 호머를 그리라고 해요. 호머는 전설 속의 그리스의 음유 시인입니다. 돌이켜보면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나의 삶과 아무 관계도 없는 이 그레코 로만 피겨들을 고등학생인 저에게 요구를 했으니까요. 이런 전통은 반세기 이상을 이어져 왔습니다. 이 깨끗한 뇌를 가진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서구의 형상, 서구의 미학을 심어 놓은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각인된 것은 빨리 세탁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한 감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미전향 장기수처럼 그것을 세탁하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미스 코리아 대회를 이렇게 봤더니요, 서구적인 미인을 뽑아가지고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보내더라고요. 그게 경쟁력이 있습니까? 저쪽이 경쟁을 하러 가면은 서구 각국에 그 본토의 서구 미인들이 있는데 서구 미인을 닮은 여성을 대표라고 보내니 어떻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예술계도 모든 이 평가 기준, 이 심사 기준이 다 서구화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서양이 이 흠모의 대상이고 숭상의 대상이었으면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미술대학에 서양학과라는 과가 있습니다. 서양화라는 것은 서양의 여러 나라에서도 그 개념은 없습니다. 서양화라는 장르도 없습니다. 이 존재가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과 중국에서도 유화, 유화전공, 유학과라는 말은 있어도 서양화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우리의 서양 지향적인 정신 상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서양의 정신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보다는 서양의 기술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술이라는 건 본래 무국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근대로 오면서 이 서구의 문물이 밀려오자 그 방어적인 논리로 중국에서는 중체소용, 일본에서는 화혼양제, 우리는 동도서기론을 폈습니다. 이것은 이 오리엔탈 스피릿, 웨스턴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정신은 우리의 정신을 간직하되 서구의 문물, 서구의 제도, 서구의 기술은 유연히 받아들인다. 이런 자세였던 것이죠. 그러면은 이 디자인 영역은 좀 달랐습니까? 다르지 않았습니다. 디자인 영역도 마찬가지죠. 1919년 독일 바이마르에서 시작된 바우하우스의 이념을 그대로 우리는 교육에 받아들였습니다. 그 당시 이 서구의 조형예술의 대가들이 모여서 새로운 삶, 새로운 조형을 만들어가자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게 바우하우스 운동이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디자인 교육의 방법론, 교수 방법, 그리고 커리큘럼까지 이 바우하우스를 모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과 바우하우스는 모본이니까 거의 비슷한데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바우하우스는 커리큘럼 속에 역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모든 완벽한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의 보고입니다. 역사의 창고를 두리번거리게 하면은 인간은 속물근성이 있어서 좋은 것을 보면 모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방을 하면은 혁명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과목을 아예 제거해버린 거죠. 맥락성을 의도적으로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의 디자인은 이 자연 환경과의 최적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혁명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 맥락을 중시하는 진화로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혁명을 공부했던 거죠. 이 혁명적인 열기가 시장 중심주의 그리고 물질주의와 합세해서 끝없이 소비를 해야 지탱할 수 있는 오늘날의 시장 경제 체제, 이런 시장 구조에 봉사하는 현대 디자인 방법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근현대 문명의 위기를 몰고 온 배경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기를 잃어버리고 서양 디자인에 심취했을까요? 서양의 무슨 선교사나 교육가가 와가지고 서양 디자인 하라고 요구했을까요? 아니면 서양의 기업인이 또는 전쟁통의 군인이 와가지고 서양 디자인 하라고 강요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문화에 대한 가치를 너무 몰랐습니다. 그리고 고도한 우리의 정신문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자문화를 업수히 여기는 가운데 서양 문화에, 서양 디자인에 경도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 간디의 저서 힌두 스와라지라는 책이 생각납니다. 간디는 그 책에서 어떤 인터뷰가 소개되는데, 어떤 인터뷰에서 영국은 인도보다 훨씬 작은 나라이고 인구도 적은 나라이고 역사도 일천한데 인도에 비해서는, 그런데 어떻게 인도에게 인도를 빼앗게 됐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간디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영국은 힘으로 인도를 뺏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들어왔을 때 인도인들은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이 동인도 회사를 차려서 돈을 벌려고 했을 때 인도인들도 따라서 돈을 벌고자 했습니다. 인도인은 그들의 물질적인 성공, 그들의 산업혁명을 존경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인도가 빼앗긴 게 아니고 인도인들이 인도를 영국에 바쳤습니다. 이렇게 답했어요. 저는 이거 참 놀라운 자기 성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문화제국주의를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자기 성찰이 굉장히 없죠. 굉장히 적개심을 품고 논의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 침탈이라는 것이 어떤 물리력을 행사하고 외력에 의해서 침략 또는 점령을 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이 상대가 문화적 역량이 낮을 때, 그리고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허약해서 스스로 무너질 때, 그 공간에 외래 문화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서양 디자인이 오늘날 우리 삶 전체에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통, 관습 이런 것은 굉장히 질긴 것이기 때문에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색한 혼재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결혼식을 보면요, 혼주, 신랑 신부의 혼주들, 어머니, 할머니, 고모님, 이모님들은 전부 이 한복을 입고 있고요. 남자들은 전부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일상적으로 보는 풍경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매우 부조화의 모자이크 아닙니까? 너무 이상한 풍경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도 개화기 때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러한 모습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신의 혁명을 거쳐서 청나라가 몰락하고 근대 국가를 만들 때 그때 풍경은 이와 비슷했습니다. 청나라 관복을 입은 사람, 두루마기에 마고자를 한 사람, 이 사람하고 구두 신고 양복 입은 사람, 그리고 군복을 입고 가죽 장화를 신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혼재된 거리 풍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요, 그러한 혼란 시기에 자신들의 국민복을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국민복, 이 중산복이라 이름하는 이 국민복은 민주혁명을 일으킨 중산 손문 선생이 창도하신 이 복장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에 이 의미 체계를 부여하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이 뚜껑이 달린 이 포켓이 4개가 있는데 예의, 염치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5개의 단추를 손문 선생께서 뭐라고 또 의미를 부여하시고, 또 소매에 3개의 단추가 있는데 그 단추는 삼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렇게 국민복을 만들었고 오늘날까지 국민들이 즐겨 입습니다. 또 그때 여성들의 평상복인 치파오가 그 혼란의 와중 속에서 또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1945년 해방이 되는 이후에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많은 복식 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가 있었죠. 그렇지만 기이하게도 오늘날까지 국민복을 디자인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국민복을 또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화가 변천하는, 생활 문화가 변천하는 경로는 한중일이 비슷한데 양상은 전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이세이 미야케를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아시아적 가치가 느껴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양 복식은 입체재단을 하고 동양 의복은 이 평면적이라고 들었는데 이세이 미야케의 플리츠 플리츠도 보면은 이 옷걸이에 걸면은 그냥 평면적으로 되죠. 그렇지만 그 주름질이 아주 물 흐르듯 흐르는 모습이 아주 세련되고 다양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체형의 인체에 두루 편안하게 서양 복식하고 달리 동양의 의복이 갖는 특유의 편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많이 서양화되어 있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부적응 현상이 많이 관찰됩니다. 여러분들 댁에도 전부 거실이 있으시죠? 이 거실은 대개 니은자 소파가 놓여 있고 티테이블이 있고 저 앞에는 TV가 있고 거의 스테레오 타입화된 배치 계획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님이 오시면은 소파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다가 한 분이 이렇게 소파에서 슬그머니 내려와 앉으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 둘 내려오다가 나중에는 소파는 뒷전이고 그냥 티테이블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차 마시고 담소하고 이런 풍경이 있습니다. 이 거실의 모양은 서양이나 우리나 거의 비슷한데 서양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자신이 자신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속에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내 몸속에 증조부님이 계시고 고조부님이 이 원근법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가 하나 태어난다면 이 아이가 그냥 제로 베이스로 태어난 게 아니죠. 진공관이 아닙니다. 이 아이에게는 아버지, 어머니의 그 선조들의 수많은 아프리오리, 이 선엄들이 누적된 집합체입니다. 우리는 이 선엄에 기초한 디자인을 앞으로 해야 합니다. 이 선엄에 기초한 디자인을 할 때 우리의 몸이 즐거워하고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자문화 중심주의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국수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문화가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지금은 인류 사상 전례 없이 동서 문명의 융합의 논의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과거에 어느 때도 이런 논의가 왕성하게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논의의 하부 구조로서 동서의 디자인이 융합되고 통섭되고 콜래보레이션 돼야 된다는 것이죠. 동서 문명은 편성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서로 엇갈리고 성질, 이 특성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인류에게 보다 더 온전한 문명을 선물하기 위해서는 동서 문명이 교융하고 서로 간에 소통을 해야 합니다. 동서 문명의 우성인자들을 모아서 그들 간의 융합의 가능성을 열어가야 합니다. 그러한 시도들은 언젠가부터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서 왕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서양의학하고 동양의학은 전혀 만나지 않았죠. 서로 간에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 동양의학, 서양의학이 협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서양의학이 이 질병 중심이죠. 동양의학이 건강 중심이고, 이 서양의학이 이 장기 치료를 강조하는데 동양의학은 이 전인요법을 강조하죠. 이것은 굉장히 다른 특성입니다. 그리고 서로
장단점이 엇갈리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했을 때 인류에게는 보다 진보된 의학의 세계를 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이 디자인도 서양의 디자인과 동양의 디자인이 융합되어져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제학자 케인즈가 한 얘기가 있죠. 새로운 이념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오래된 이념으로부터 벗어나기가 더욱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서구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이 서구 문화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는가가 더욱더 어렵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서 인류의 의식 체계가 근본부터 바뀌고 있습니다. 사회 환경, 기술 환경에 개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문명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시대, 새로운 디자인은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배우고 익혀왔던 서양 디자인의 방법을 이제는 재고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서양 디자인의 가치 기준, 평가 기준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추종했던 서양 디자인의 어떤 이 착시 현상, 최면 효과로부터 우리가 조금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벗어나서 동서 가치의 균형을 이루고 동양 문화, 서양 문화의 우성인자를 뽑아 그들을 융합을 해서 보다 완전에 가까운 제3의 디자인의 세계를 열어가야 합니다.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